우리 이거 정말 기다렸던 영화 아니야? 미드웨이 거르고 기다린 보람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만. 근데 샘 맨데스 감독이 전쟁 영화는 처음 아니야? 자헤드도 있잖아. 아 그러네. 그게 약간 좀 블랙 코미디 느낌이었지. 그리고 전쟁 영화는 아니지만 톰 행크스가 나온 로드 투 퍼디션도 있잖아. 와 진짜 톰슨 기관단 총씬 정말 완전 끝내주지 않아? 근데 이번에 1917은 원작이 따로 있는 건가? 1917은 샘 맨데스 감독의 할아버지인 알프레드 맨데스의 이야기를 많이 참조했다고 말했어. 샘 맨데스 할아버지가 1차 대전 참전 용사야? 그렇지. 알프레드 맨데스는 1차 대전 당시 2년간 전령으로 활약했어. 안타깝게도 전투 중 가스 흡입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 이때의 경험을 모아서 훗날 자서전을 썼어. 전령이면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파스샹달 서쪽 지역인 포에 카펠에서 전투에 참전했다고 했거든. 샘 맨데스는 이때 할아버지인 알프레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1917에 녹여냈다고 말하고 있어. 그럼 1917은 파스샹달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 이거야? 전투 하나나 전역 하나를 콕 찍어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면 전령 2명이 독일군 참호를 건너서 고립된 영국 부대로 공격 중지 명령서를 전달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 그리고 스토리 뼈대는 힌덴부르크 라인으로 잡고 그 안에 디테일은 알프레드의 체험을 채워넣은 게 영화 1917이다라고 정리하는 게 가장 근접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힌덴부르크 라인이라는 거 이거 좀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힌덴부르크 라인, 이건 연합군이 부른 명칭이고 독일군 쪽에선 지그프리트 라인이라고 불렀어.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략적 후퇴라고 할 수 있어. 시작은 19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베르댕 전투의 실패로 당시 독일군 참모총장이었던 팔켄하임이 물러나 그 후임으로 등장한 이가 바로 파울 폰 힌덴부르크야. 아,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구만. 그렇지. 하지만 이때는 힌덴부르크의 나이가 너무 많아 참모차장인 에르히 루덴도르프가 실무를 도맡아 처리했다고 보면 돼. 어쨌든 이들은 권력을 잡은 1916년 9월부터 누아용 돌출부 처리를 두고 고민을 하게 돼. 누아용 돌출부? 파리 동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시야. 아하. 당시 연합군 전선을 한입 베어문 듯이 점령해서 누아용 돌출부라고 불렀어. 연합군은 이 돌출 지역을 제거하기 위해 애썼고 독일군도 이걸 어떻게 지킬까 고민해야 했어. 하긴 돌출 보니까 연합군의 압박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방어에도 불리했고 소모전으로 가면 독일군을 기다리는 건 패망뿐이었으니까. 결정적으로 당시 독일은 쏨 전투 같은 대단히 전투를 다시 한번 치를 상태가 아니었어. 이런 생각들이 모아져서 결국 전략적 후퇴를 결정하게 돼. 그래서 독일군은 전선에서 후방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방어 진지를 만들기 시작했어. 이렇게 전선을 줄인 덕에 14개 사단 정도의 병력을 예비대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 오호라. 이 예비대는 이후 벌어진 연합군의 공세를 막는데 크게 기여하지. 이 당시 힌덴부르크 라인은 지난 3년간 독일이 발전시킨 참호 건설의 정수가 모두 담겨 있었어. 아니, 참호라기보다는 요새에 더 가까운 방어지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철조망도 허투루 설치한 게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고 입구는 기관총 화망으로 방어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았어. 최전방 전초지대에는 콘크리트 벙커를 건설해놓고는 돌격대원들을 배치했어. 그 뒤에는 또 참호선이 있어. 물론 여기에도 콘크리트 기관총자들을 설치해놨어. 참호선들의 기관총자들은 서로 중첩되도록 설치해놨지. 그리고 이 뒤에는 반격을 위한 예비사단들을 배치해놨어. 이렇게 해서 완성된 전선이 바로 힌덴부르크 라인이야. 근데 이건 종신방어 아니야? 드디어 독일군이 방어로 돌아선 건가? 당시 독일군 사령부는 1917년 서부전선에서는 방어 태세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당시 서부전선의 연합군과 독일의 사단 숫자가 190대 154개였어. 아, 수적으로 약간 열세구만. 게다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루덴도르프의 경우는 방어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튼튼한 참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지키겠다는 거야. 이걸 위해서 사단 편제도 바꿨어.
이제 독일군 보병사단은 3개의 보병연대에 1개의 포병연대로 편성됐어요. 결국 움직이지 않기 위해 움직인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영화 1917에서는 독일군이 전선을 축소하고 후방에 건설한 튼튼한 요새지대로 후퇴한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독일군 참모로 들어갔다. 뭐 그런 내용이겠네. 그렇지. 루덴도르프가 실제로 후퇴 명령을 내린 건 1917년 2월 4일이야. 작전명 알베리의 시작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대가 움직인 건 1917년 3월 16일 이때부터야. 철수가 완전히 끝난 건 나흘 뒤였으니까 실질적인 이사 기간은 나흘이었다고 보면 돼. 아니 그러면은 한 달 넘게 뭐 한 거야? 뭐 짐 싼 거야? 영화 트레일러나 스티커 보면 파괴된 건물이나 잘려나간 나무 사이로 주인공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 이게 알베리 작전의 핵심이야. 아이고야, 건물 때려 부수는 거? 그렇지. 원래 후퇴할 때는 적군이 사용할 만한 물자는 전부 다 파기하잖아. 초토 작전은 전쟁의 기본이고 우리나라 군대도 전쟁 발발 시에 방기할 물건, 파기할 물건, 가져갈 물건을 다 나눠가지고 미리 분류해 놓잖아. 알베리 작전은 그 수준을 넘어섰어. 당시 독일은 철도와 도로 같은 교통시설은 당연히 파괴했고 나무들은 잘라내 없앴고 마을은 폭파시켰고 사이사이에 지뢰와 부비 트랩을 매설했어. 이것도 모자라 물도 마시지 말라고 우물에 독도 풀었지. 야, 이건 뭐 초토 전술이 아니라 절멸계획 수준인데? 그렇다고 봐야지. 독일은 점령 지역에 프랑스 민간인 12만 5천 명까지 끌고 갔어.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이 지역으로 간 거지. 연합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겠는데? 당황이 아니라 허탈할 수도 있었겠네. 애초에 이 무의미한 참호전 자체가 허탈한 거지. 이것 때문인지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대부분 반전 영화 혹은 염전 사상이 담긴 영화들이 많잖아. 1917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보면 그 말이 맞을 것도 같아. 다만 기대되는 건 샘 맨데스 감독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어떻게 그려냈을까 하는 부분이야. 전령의 스코필드 일병에게 할아버진 알프레드 맨데스를 투영했을 것 같은데 훈장까지 받은 전쟁 영웅 할아버지를 어떤 식으로 투영해서 반전 영화로 완성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지. 야, 그래도 감독은 샘 맨데스, 제작사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엠블린 파트너스면 뭐가 나오도 나오겠지. 외국 관람평을 보면 꼭 아이맥스로 보라고 하던데 암튼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하구만. 그럼 인사할까? 저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